슬픕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느 분이 6.25를 앞둔 며칠 전에 글을 쓰면서 문 대통령께서 5.18만큼이라도 6.25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6.25 식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렸던 그런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넘어서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25가 끼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할머니의 오빠 되시는 분이 6.25 때 고향 경상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이 함안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사촌교회를 지키느라고 내가 지금 지나갈 테니까 피난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끌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산 진동에 있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공원에 가면 제 친할머니의 오빠 되시는 분의 순교비, 조영석 장로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 오촌 당숙 중에 두 분이 6.25 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비행기가 와서 쏘아대는 바람에 밖에서 일하다가 숨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지금도 심장이 콩콩 뛴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릴 때 듣고 자랐습니다. 6.25는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사라질 거란 그런 매우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왈가왈부했고, 소련이 중국이 유엔에 왔어도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세계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부터 뒤집을 내고 애를 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러시아의 비밀문서 215개인가를 받아와서 보니 거기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48번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48번을 전쟁을 벌릴 테니 허락해달라, 러시아 스탈린에게 간곡히 그렇게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쟁할 테니까 무기를 우리에게 지원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8분 만에 승인을 받고 중국이 협력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러시아가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북한, 러시아, 중국 3자가 합동해서 일으킨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죄를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상들은 거듭 용서를 빌었지만은 아직도 용서 비는 것이 시원찮다고 하면서 일본에게 계속 사죄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죄를
회개하라고 사죄하라고 요구를 하는 적이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가 처음부터 왜곡되었고 지금도 왜곡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제주 사건을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의 허락을 받았어. 대한민국 통일한국에 선거를 하도록 결정된 날에 북한이 거부하니까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거부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군과 경찰을 역적으로 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반란한 사람들을 무슨 민주투사인 것처럼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일이 지금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국민의힘 대표라는 친구도 거기 가서 그렇게 조아리고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보수당의 대표조차도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조금 있으면 그 반란 사건이 여순 민주화 투쟁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주도 4.3 사태가 벌어지니까 안에서 지금 반란군이 일어나니까 제압이 안 돼서 여수에 있는 순천에 있는 14연대 병력을 제주도로 파송해서 그것을 제압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도 그 빨갱이들이 있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명령을 거부한 사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난 사건이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그런 세력들이 남북이 합작해서 김일성은 박헌영이 당신이 내려오면 남한에 20만의 공산군이 공산 세력이 당신을 협조해서 전쟁을 순식간에 끝내게 해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시작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강사가 영원합니다. 서울에서 3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고 서울 점령한 다음에 기다린 이유가 남쪽에서 반란군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6.25의 엄청난 사건을 지금은 생각도 기억도 기리지도 않는 이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왜 밀렸습니까? 우리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3분의 1을 휴가를 보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소련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북한은 200대가 넘는 전차가 있었지만은 남한은 전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신을 언제든지 제대로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철수하려 할 때, 선거 끝나고 49년 철수하려 할 때 한미 우호 조약을 맺도록 요구했고, 하지 않으려는 미국을 끝내 붙들고 그 조약을 만드는 바람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유엔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끝내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흉년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나라가 함께 참여해 주었고 6개 나라가 의료 자원들을 보내주어서, 그리고 38개 나라가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60개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16개 나라, 특별히 군인을 보내서 생명을 바친 16개 나라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따라서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6개 의약품을 보내준, 전쟁은 피를 흘리게 되니까요, 보내준 나라입니다.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서도.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준 나라들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도 적군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같은 동족인데도 적군이 되었습니다. 멀리 있다고 다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도 우리를 위해서 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산다고, 대한민국 같이 거주한다고, 이 땅에 권력을 잡았다고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던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더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 빚을 많이 졌으니 세계에 빚을 갚는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눈을 돌리고 그거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백신 맞지 못했는데 입만 열면 북한 백신 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정부를 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고 더 많이 나누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